네, 안녕하세요. 선영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일요일이고요. 날씨가 좀 우중충했죠. 간밤에 비가 왔고 조금 쌀쌀한 것 같습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조금 이제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한 좀 생각인데, 일단은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이 당연히 그 영앤 리치를 꿈꿉니다. 그렇게 보면 부자가 되는 과정은 정말 빠르게 졸부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밑바닥부터 다져가면서 조금씩 이런 부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는 그 부를 유지하고 끝까지 그 부자인 상태로 그걸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젊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독이 든 성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주변에서, 저 주변에서는 많이도 아니죠,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왜 젊은 부자가 되는 환상이 위험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부자가 젊은 나이에 될 수는 있지만, 저는 대부분은 웬만한 사람들이 부자의 반열에 올라가더라도 그런 그 부자인 상태를 유지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좀 꼰대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뭐 유튜브나 SNS 같은 각종 컨텐츠에서 20대 뭐 몇 억을 모으고 뭐 30대 10억 이상을 모아서 은퇴하는 이야기가 넘쳐나고, 혹은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런 바램을 이렇게 가지는 어떤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극단값이라는 점과,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착각은 남들도 저렇게 다 됐다면 나도 조금만 잘하면 가능할까라는 생각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사례가 극소수의 성공 사례일 뿐이고, 그분들은 높은 리스크를 감수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실력일 수도 있지만 운도 같이 맞물려서 그런 성공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운과 타이밍의 환경 결합이 부자로 만들어줬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경로가 아니죠. 굉장히 낮은 가능성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빠르게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좀 극단적인 리스크를 감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고위험 투자에 집착을 하죠. 뭐 요즘에 30대가 이제 돈을 모으면 모두 세배 레버리지 ETF를 산다고 합니다. 당연히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자산들을 삽니다. 결국 레버리지의 과다 사용과 검증되지 않은 투자에 참여하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은 큰 손실을 입으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더 아래로 돌아갑니다. 근데 가령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SOXL이라고 하는 ETF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 2020년도 그때 투자를 좀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가격을 보면은 막 한 10불대에서 지금 100 몇 불이지? 120, 30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 산술적으로만 봐도 10배 이상이 오른 거잖아요. 그때 제가 막 유튜브를 막 시작하던 쯤에 어떤 분이 이런 세배 레버리지를 투자를 몰빵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우상향 한다는 믿음으로 가져가다가 22년도에 금리 인상기에 그게 한 반도체 SOXL이 3, 40불 이렇게 가다가 5불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상투를 40불에 잡아도 지금은 어쨌거나 수익 구간이지만, 그게 5불까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진짜 반토막도 아니고 그냥 돈이 다 사라진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그 손실을 버티면서 계속 뭔가 물타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유튜브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말하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하락장을 못 버티고 나중에는 그냥 손절을 하고 거기 시장에서 아웃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빠른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이리스크를 추구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되면 그걸 지속하는 거는 쉽지 않죠. 그렇게 과거의 주가 차트만 보고, 이게 지금 과거에 한 뭐 정말 낮은 가격이 지금 한 20배, 30배 올랐다는 그 어떤 우상향 그래프만 보고,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감정 동요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큰 손실을 보고 다시 원점이 되거나 빚을 지거나 그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한 몇 년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돈을 전 같이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돈을 잃으면 시간을 잃는다는 관점에서는 몇 년 퇴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정석은 꾸준함인데, 경제적 자유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높은 저축률과 장기 투자의 어떤 관점에서 이런 꾸준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빠른 성공을 원하는데, 너무 느리니까 이걸로 언제 부자가 되냐. 물론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이 30년 복리로 가면 연한 8, 9%가 됐을 때 10억이 되거든요. 근데 30년이 지나면 내가 30살이면 60살에 10억이 되는 건데, 그때 이제 그 실질 가치가 한 반토막이 나잖아요. 10억에서 한 5억 정도의 반토막이 나고, 그 돈을 60살에 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러면서, 난 지금 당장 10억이 필요하니까 30대에 뭐 한 2, 3년 내에 10억을 만들고 싶은 이런 사람들의 어떤 바람이면 이해는 되지만, 그게 굉장히 좀 나를 지옥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다라는 걸 항상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이런 부자가 됨에 있어서 꾸준함과 인내는 굉장한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선수들도 기본기가 안 되면은 결국 큰 무대에서 지속 가능하지가 않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본기가 없다는 거죠. SNS에서 성공 사례를 계속 보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과 조급함이 생기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조급함과 심리적으로 맞물리는 비합리적 결정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결국 전략이 아니라 감정으로 돈을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나는 빠르게 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어쩌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이거는 패배 선언이라기보다는 현실 기반에서 이 전략으로 전환하는 순간이죠. 그냥 이 자본주의의 어떤 노동소득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걸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걸 좀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시간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30대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40대나 50대 분들에게 하면은 그냥 욕을 엄청 먹을 겁니다. 그분들은 결국에 10년, 20년만 조금 젊었더라도 그때부터 돈을 모았으면 이게 얼마나 됐을까, 이런 복리의 개념을 이해하신 분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제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리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좀 투자 관점에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복리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그냥 결국 한 10년 복리로 굴려도 그렇게까지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20년 차부터 진짜 미친 듯이 자산을 만든다는 이런 체감을 한다고 해요. 리스크 관리 중심 사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결국 돈을 안 잃는 게 가장 중요하다. 환상을 버리면 목표가 바뀌는데, 한 번에 크게 벌자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망하지 않고 계속 간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경제적 자유는 한 번의 대박보다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의 대박을 이렇게 이루고 나서 나는 그걸 안정적으로 굴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이런 단기간에 한 10배 정도 먹다 보면은 그냥 1% 1년에 10% 버는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게 돼서, 그걸 또 무리하게 베팅하다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 통계에 근거했을 때 그 돈이 사라져가는 이런 결말을 맞게 되고, 결국 빠른 부자 환상은 보통 투자에 집착을 하지만, 현실에서 이제 투자보다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내 몸이라고 하는 노동 가치를 좀 시간에 녹여서 그걸 이제 시간당 돈을 받아가는 이 구조인데, 본업을 성장시키거나 사이드 수입을 만들거나, 본업이 성장이 좀 윗단이 막혀 있다면 사이드 잡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다양한 어떤 현금 흐름을 투자 수익 말고 그것들로 인해서 얻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좀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이 계속 들어요. 꽤 명확한 구조인 건데, 내가 일하지 않아도 생활비가 나오는 상태가 경제적 자유죠. 그래서 이걸 달성하는 요소가 자산인 건데, 여기서 이제 느리게 꾸준하게 주식을 모아가거나 부동산을 모아가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수익률을 이제 계속 계산하면서 자산이 얼마나 돈을 만들어내는가,
지출을 좀 생각해 보면 생활비 수준, 고정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부자가 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지출 통제를 하면서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결국 내가 오마카세를 먹고 돈을 좀 더 벌어야 하는 관점과 난 그냥 그걸 안 먹고 그 돈을 그냥 안 벌어도 되는 관점에서는 소비를 안 하는 사람들은 결국 경제적 자유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자라고 하는 게 뭐 10억, 100억 부자가 의미가 그렇게 없고 그냥 부자의 기준이 조금 더 내 생활 방식에 따라서는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결국 이런 분들은 느리게 가는 전략이 실제로 더 빠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결국 실패 확률이 낮죠. 당장 1년간에 내가 수익을 내야 한다면은 그거는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 10년, 2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면 성공 확률이 9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큰 적은 중단하는 것과 손실을 내서 이제 포기하는 것, 그리고 좀 조급한 것, 이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복리가 작동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런 인정이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주는 힘도 생각해 보면은 빠른 성공에 집착한 상태에서는 물론 이 생각을 계속 떨쳐낼 수는 없겠지만 계속 불안함과 비교와 조급함을 좀 현실적으로 인정하면 안정감이 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부자가 되는 것은 이래 젊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경제적 자유를 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